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원기사 작업형이죠. 단증류 실험에 대해서 실험 방법과 간단한 팁 같은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만든 자료들이랑 실제 시험 문제 복원들은 화공월드 카페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복원해 둔 자료를 이용했고, 저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링크도 남겨놓고 추천을 밝히겠습니다. 먼저 이 단중류 실험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들이나 그런 것들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 것인데, 초반에 간단히 이제 느낌이나 그런 것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히팅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둥근 바닥 플라스크와 여기 냉각기가 있고, 여기는 원뿔 어댑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출액을 받아주는 삼각 플라스크가 있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정밀저울과 일반저울이 있는데, 뒤에 가서 더 자세히 공부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밀저울은 이제 비중병을 이용할 때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다 일반저울로 재시면 되고, 비중병을 이용하실 때만 정밀저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메스 실린더나 비커 같은 게 있는데, 작업형을 보시는 분들은 자기 수험장에서 사람들의 후기 같은 거를 카페 같은 데서 검색하셔서 보시면 비커가 몇 개 있는지 그런 것들은 아실 거니까, 실험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라 참고해 주시면 됐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비중병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각각의 이런 것들은 실험 방법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시면 아실 거기 때문에 뒷 영상에서 아마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이 비중병은 그냥 되게 실제로도 이 정도 사이즈로 생겼는데, 그리고 액체를 거의 넘칠 때까지 이렇게 따라두고, 이제 뚜껑이 긴 쪽이 있습니다. 긴 쪽이 위로 가게 이렇게 살짝 위에서 톡 떨어뜨리면, 이제 여기 용액이 이렇게 있겠죠. 용액이, 그러니까 여기 뚜껑을 넣었으면 되게 얇은 관을 통해서 나올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똑같이 균질한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 이 팁에서 이제 둥글게 이제 표면 장력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나온 부분까지 이제 부피를 재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을 닦아 주셔서 이제 무게를 재면 되고, 이 비중병은 미지 시료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밀도를 측정하면 곧 조성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뒤에 밀도표를 이용하게 될 건데, 이것도 사용 방법이나 내사 방법은 뒤에 영상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중류 실험은 쉽게 말해서 미지 시료를 줍니다. 넉넉하게 받아오면 미지 시료가 예를 들어 한 80%라고 할까요? 100분율 농도로 80 정도로 받았으면 제일 먼저 할 것은 이 80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농도를 측정해야 되고, 그 뒤에 문제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할 것은 이 미지 시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 30% 용액을 400ml를 만들고 350ml를 취해서 증류하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30% 용액을 이렇게 넣어줘서 만들면 되는 거죠. 물과, 그러니까 희석되는 용도로. 그래서 용액을 만들고 350ml를 또 따로 취해서 이제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넣고, 이제 각각의 실험 기구들을 연결해 가지고 증류를 하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 30%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한 50% 60% 이렇게 더 진한 용액이 증류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궁극적으로 물과 에탄올이랄까요? 에탄올이 있기 때문에, 에탄올이 휘발도가 더 높아서 증류가 되면 더 농도가 높은 에탄올이 삼각 플라스크로 쌓이게 됩니다. 각각의
자세한 것은 이제 계속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시험이 시작되면 시작과 동시에 한번 세팅을 해봅니다. 이 세팅을 해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크게 말해서 기구들을 하나씩 다 알려드리긴 할 텐데 이것들은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쉽게 말해서 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클램프로 찝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클램프가 여기 하나 있고, 보통은 제가 사용했던 거는 이제 히팅 멘틀에 이렇게 클램프가 또 이렇게 하나 있어요. 클램프를 사용 방법은 그냥 여기에도 나사가 있고 뭐 이런 데도 나사가 있어서 나사를 풀어주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풀어주고 조여줌으로써 이거의 집게를 더 조이고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한번 세팅을 해보면 됩니다.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각각 실험 테이블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물을 트는 곳이 있죠. 그러면 뒤에 더 나오겠지만 냉각수는 아래서 위로 향유로 접촉을 시켜서 냉각을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호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뭐 길이가 똑같을 수도 있고 제가 한 데는 달랐는데, 긴 쪽으로 쓰고 싶으면 여기가 수도가 있는 쪽이라고 하면 수도 꼭지가 긴 쪽으로는 이렇게 세팅을 해야겠죠. 메텔이 여기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가셔도 뭐 상관없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어느 정도 높이에서 할 건지를 측정을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 원볼 어댑터가 용액을 예를 들어 한 250ml를 넣어서 한 125ml까지를 뭐 증류를 한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가 125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삼각 플러스가 작으면. 그럼 원볼 어댑터를 여기 낮은 부분까지 설치를 하면 중간에 용액이 계속 내려오질 못하고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최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를 고려를 하는 것을 항상 추천드리고, 뭐 한번 시간적으로 처음에 다들 시작하면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팅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이제 무게 측정을 하고 합니다. 동시에 세팅을 하는 게 좋다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 다 같이 무게를 측정하러 가기 때문에 무게를 측정하러 가기 때문에 보통은 정밀 저울, 일반 저울, 뭐 일반 저울 순으로 있는데, 줄 서서 있는 시간에 다른 거를 하는 게 더 나아가지고 초반에는 다 무게를 재러 가기 때문에 먼저 세팅을 하고 무게를 재러 갑니다. 그래서 뭐 빈 비중병도 재고 둥근 플라스크, 삼각 플라스크 무게를 잽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기로 설명을 바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이게 시험 문제인데 거의 완벽하게 복원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 하나하나 가보면 감독관님이 오늘의 온도는 25도로 한다 이러면 25도에 이렇게 기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빈 비중병의 무게를 재는데, 이 비중병의 무게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사용법을 알기 앞서 무게는 저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울이 조금 순서가 뒤죽박죽이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밀 저울과 일반 저울이 있는데, 흔히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무게를 측정할 수 있고, 일반 저울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밀 저울에서는 좀 더 우리가 중요한 거를 실험해서 하기 때문에 비중병을 측정하는 것은 모든 것은 정밀 저울로 해야 되고, 아마 문제에서도 뭐 밀도나 조성 관련 밀도나 무게까지는 소수점 넷째 자리 밀도, 그렇죠? 밀도
그 다음에 비중병, 나머지는 다 둘째 자리로 측정하면 됩니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넷째 자리까지는 넷째 자리를 이용한 비중병에 뭐 수용액이 있겠고, 비중병에 잔류액이 있겠고, 비중병에 유출액이 있으면 다 정밀저울로 가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둘째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옆에 확인칸도 있는데 바로 무게를 재시면 앞에서 적으시고 감독관님의 도장이나 뭐 사인을 받습니다. 이것을 안 하게 되면 혼자 측정을 하고 무게를 재고 제자리에 갔어요. 근데 다시 측정을 하려고 할 때 감독관님이 이제 재측정이라고 하는데, 밑에 사실은 재측정 할 때마다 도장을 찍는데 3점씩 깎입니다. 그거를 안 왔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무게를 측정할 때는 측정하고 감독관님은 사인을 받는 거를 잊지 말아 주시고요. 조금 순서가 지금 중구난방인데 먼저 비중병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모든 실험에서, 그러니까 실험 방법은 간단해요. 미지의 용액을 받습니다. 미지의 용액 받으면 이거를 지시한 대로 미지 용액과 물을 넣어가지고 30%를 만들려면 30%를 400ml 만들면 되고, 이거를 다시 뭐 350ml 취해서 증류를 하게 됩니다. 증류를 하면 여기 삼각 플라스크에 있는 농도가 높은 거, 농도가 낮은 것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는 비중병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도를 측정할 수 있고, 밀도로 농도 즉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실험이 끝난 이후에도 유출액과 잔류액을 각각 비중병에 넣어서 다시 측정을 해줘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병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테이블을 보면서 하는 게 편한데, 먼저 빈 비중병의 무게를 잽니다. 소수점 넷째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실험 문제에는 안 적혀 있어요. 비중병에 관한 거는 정밀저울로 간다만 아시면 되고, 예를 들어 한 15.0000으로 측정을 했으면 사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류수와 비중병의 무게를 재고 다시 지급된 용액과 비중병의 무게를 재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증류수도 이제 테이블에 있는데 비중병이 이렇게 있죠. 물을 거의 끝까지 채워놓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고 이렇게 동그랗게 맺힙니다. 그러면 휴지로, 지우지 못하는데 이렇게 주변을 다 닦아주고 그대로 저울에 가서 재면 됩니다. 정밀저울은 이렇게 여닫이 문이 있기 때문에 열어가지고 열기 전에 이제 태어 버튼이 있어요. 이게 곧 0점인데 0점 버튼을 누르고 넣어서 문을 닫은 다음에 그 무게를 적어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 되게 소수점 넷째 자리는 공기의 이동에 대해서도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을 닫아주셔서 측정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증류수와 비중병의 무게를 저희는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비중병의 사용 방법을 계속 터득하시면 그 뒤에는 계속 똑같은 방법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측정을 하면 예를 들어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16.00000 실제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절대. 네, 16.00000 g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비중병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까지 나온 부피는 모든 용액을 넣어도 일정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단은 한번 들어보세요. 비중병은 모든 용액을 넣어도 부피는 일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수용액과 빈 비중병의 무게를 재셨죠? 그 다음에 빈 비중병의 무게를 쟀고
빈 비중병의 무게를 재서 붙여넣기 안 되네. 물을 넣은 비중병의 무게를 잽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무게를 빼면 이 정해진 부피 안에 있는 물의 그람을 알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부피는 일정하기 때문에 물에 만약에 밀도는 뭔가요? 그럼 센치 제곱이잖아요. 밀도로 분의 1 아니면 밀도로 나눠주게 되면 센치 세제곱 분의 센치 세제곱, 즉 밀리리터로 써도 되고, 이거는 증류수 비중병의 부피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물의 밀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실험에 이렇게 딱 문제는 5장이 주어지는데 다섯 번째 장에 가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에탄올 소용액의 상대 밀도 조성 표준. 근데 뭐 예를 들어 시험장이 25도라고 감독관이 알려줬으면 25도 테이블만 보시면 됩니다. 각각 조성 0에서 100%까지의 조성에 다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밀도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겠죠? 아니, 물의 밀도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 하시면, 수용액은 쉽게 말해서 물이고 용질이 에탄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0%라고 본다면 용질이 아예 없는 거죠. 즉 0%일 때 조성의 밀도가 물의 그 온도에서 물의 밀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뭔가요? 0.99708 하고 단위는 어디 안 나와 있지만 그램 퍼 센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25도에서 물의 밀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물의 밀도를 여기서 이거 제가 잘 못해서 그런데 하여튼 물의 밀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0.99708이었나요? 708로 나왔으면 물이 아까 1.00000 g이잖아요. 나눠주면 비중병의 부피를 알 수 있죠. 비중병의 부피를 알면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비중병의 부피는 이제 항상 인지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계산에는 비중병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비중병의 부피는 정리하자면 센치 세제곱을 쓸 수 있는데, 물의 무게 분의 물의 밀도라고 적을 수 있고, 더 깨끗이 적으면 25도씨에서 0%일 때 물의 밀도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럼 물의 무게는 다시 증류수 비중병의 무게 마이너스 빈 비중병의 무게가 됩니다. 다시 물의 밀도로 나눠드리면 되죠. 그러면 비중병의 부피를 구하게 됩니다. 이거는 딱히 시험 문제에서 어디 답에 적으라는 칸이 없기 때문에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답을 적기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소수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이제 저희가 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더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피를 재고 다시 지급된 A 용액 빈 비중병을 이제 다른 용액 이제 조성을 알아야 돼요. 비중병으로 이제 이 방법을 여기에도 쓰고, 자 여기 다 조성을 구하죠. 아까 조성 어떻게 구한다네? 밀도에서 조성을 구합니다. 여기 세 번을 여기까지 총 4번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다시 지급된 용액에서 비중병의 무게를 구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조성을 구할 거고, 조성을 구하기 전에 밀도를 구할 겁니다. 밀도를 구했으면 밀도표에서 조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수용액을 채워 넣고, 그때 주의하실 점은 이제 비중병에 한번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농도의 변화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거에 의해서. 그래서 한번 살짝 세척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각설하고 지급된 A 용액에 넣어서 무게를 잽니다. 다음과 같이 무게 재는 방법은 앞서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 무게를 소점 넷째짜리까지 적기 때문에 비중병에 재고 정밀저울로 재고, 그러면 여거와 여거를 뺍니다. 즉 디귿과 기역을 빼면 뭐가 되나요? 지급 정확히 적으면 비중병에 들어있는 지급된 A 아니면 미지 시약의 질량이죠. 이거는 부피가 얼마나 됐나요? 아까 구했던 비중병의 부피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비중병의 부피는 모든 용액을 넣어도 그만큼만 딱 넣어서 무게를 잴 거기 때문에 부피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밀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 밀도는 이 밀도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딱 떨어지는 값은 사실 없어요. 밀도를 이제 소수점 5째짜리까지 구한다고 하면 한번 그려봅시다. 한번 예를 들어 87에 이렇게 밀도를 구했더니 0.82 아니다. 82 038? 네. 의미가 없는 숫자니까 82038이라는 밀도가 나왔으면 이 밀도표 25도에서 87%일 때, 88%일 때는 0.811 0.81883 87%일 때는 0.8 여기에서는 어떻게 읽으시냐면 앞에 숫자가 없을 때는 위에 거를 따라옵니다. 즉 0.82 148이죠. 이 사이에 우리가 아는 밀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 값을 중요합니다. 이 사이 값은 내삽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음 영상에서 이제 내삽을 이용해서 미지 수용액의 밀도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이제 그러면 밀도를 측정했으면 모든 방법은 같습니다. 이제 수용액의 밀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30% 용액을 400ml 만들어라 하면 이제 매스 밸런스로 이제 용액 몇 ml와 물 몇 ml를 섞어서 만들 수 있고, 그걸 이제 증류 기구를 설치해서 증류를 하게 됩니다. 증류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만든 수용액이 조성을 30% 만들었지만 30%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만든 용액을 비중병에 넣어서 재고 비중병으로 밀도를 잴 수 있습니다. 앞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 밀도로 조성을 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 뒤에 테이블, 여기는 제가 너무 첫 영상이라 너무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이 뒤에는 뒤에 문제랑 값 계산, 이론값, 랠리식을 이용해서 이온값, Y값 읽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